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오늘 핵심 내용 전달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젯밤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5월 50bp 인상을 확인시켜 주었고 현재 시장은 6월 75bp 인상을 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엔 75bp 인상과 추가로 양적 긴축을 시작하게 된다는 소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체크해보고 연준이 현재 강한 긴축을 할 수 있는 이유와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하락폭을 보면 현재 시장의 두려움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도 USD에 이어 4차 매수가 이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상승 출발하며 드디어 실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나? 했는데 오르락 내리락도 없이 하염없이 내림을 보여주며 그대로 하락으로 꽂혀버렸습니다. 오늘 하락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연준의 긴축 우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제 5월 50bp가 아닙니다. 6월 75bp 인상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락의 이유는 넷플릭스의 나비 효과, 실적 부진 우려입니다. 넷플릭스의 상황을 보자 시장에서는 그 어떤 기업도 현재 확실하지 않다. 즉 직접 실적을 확인해야겠다. 라는 관망세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 발표가 기대감에서 불확실성 요소로 바뀐 겁니다. 다우는 1% 하락, 나스닥은 2.1% 하락, S&P 500은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보면 전체적으로 피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업들만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모든 섹터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페이스북, 아마존, 페이팔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유독 큰 하락을 보였는데 현재 시장에서 실적 부진을 우려하는 기업들일수록 넷플릭스의 나비 효과로 미리 매맞는 상황이 된 겁니다. 페이스북과 페이팔은 넷플릭스와 같이 지난 분기에 폭락한 기업이죠. 그리고 아마존은 인건비 상승 등 이번 분기가 최대 위기로 꼽히고 있고 엔비디아는 GPU 수요 감소가 포착되자 실적 부진 우려가 생긴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941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봤을 때 현재 전문가들은 3%를 생각보다 쉽게 넘을 수 있겠다 라는 의견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9입니다. 1년 전 4월 22일엔 58의 탐욕 수치였는데 탐욕 수치를 본 지 굉장히 오래된 듯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파월 의장의 연설 중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가장 못 나온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위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5월 50bp 인상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50bp 인상에 대해 월 FOMC 회의에서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태까지 깔았던 밑밥을 이제 슬슬 던져주기 시작했는데요. 50bp 인상에 대해 한 번 혹은 그 이상 올릴 수 있다며 중립 수준까지 신속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시장이 현재 대체로 적절히 반응하고 있다 라고 시장에 대해 밝혔습니다. 또 3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3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이 발언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어도 며칠 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UBS의 인플레이션 전망처럼 천천히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꺾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시장이 5월 50bp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다 반영했다고 생각했는지 파월을 포함한 연준 위원들은 새로운 밑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50bp가 5월뿐 아니라 앞으로 몇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밑밥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이런 밑밥을 깐다는 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6월에도 50bp 이상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밑밥 발언들이 확인되자 이미 5월 50bp 인상에 대해 시장에서는 거의 99% 확률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올해 말 약 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예상했던 금리는 2%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3%까지도 내다보고 있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3%에 도달하려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5월에 50bp 인상을 진행하고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6월에 50bp 혹은 75bp 인상을 하고 6월에 양적 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7월에 25bp 혹은 50bp를 인상한 후 그 후 25bp 인상을 진행한다는 게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6월 75bp를 전망하고 있고 7월 50bp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5월 양적 긴축 발표와 6월 양적 긴축 시작이 예상되고 있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6월 75bp 인상과 동시에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은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도 말했고요. 지금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당연히 물가를 잡는 게 첫 번째 요인이겠지만 현재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연준이 해야 할 일 두 가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중 고용은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 물가 안정에 완전히 중점을 둘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현재까지는 경제도 좋은 상황입니다. 즉 당연히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높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곳도 없죠. 잠깐 올 수 있다 라는 정도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현재 가장 좋은 투자처는 미국 주식인데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한 상황이죠. 넷플릭스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페이스북도 반토막 난 상황이죠. 그래서 거대 기업들도 가차없이 폭락을 맞으니 시총 상위 빅테크들의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 하락폭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총 순위대로 하락폭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폭으로 현재 시장의 심리를 볼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엔비디아는 엎치락 뒤치락 하기에 나란히 마이너스 6%를 보였고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했으니 제외. 그 다음으로 시총 4위 아마존이 3.7% 하락, 또 그 다음 시총 3위 구글이 2.5% 하락했고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1.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총 1위 애플이 0.5% 하락했죠. 즉 현재 시장의 심리는 빅테크 내에서도 더욱 안전 자산으로 쏠리는 겁니다.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빠른 속도의 긴축이라는 악재를 봤을 때 현재 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오늘의 시총상위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폭에 그대로 스며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페이스북은 작년만 해도 월가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가장 버블이 없는 빅테크 종목이라고 그랬었는데 현재 그런 뉴스들을 보고 샀으면 마이너스 50%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뭐 마이너스 65% 이상일 수 있죠. 세계적인 투자자 빌 에크먼도 자신있게 기회라고 생각해 매수를 했지만 바로 한 분기 만에 반토막을 경험하고 현재 손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미국 주식 빅테크 내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정말 확실한 기업이 아니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햇볕 따뜻한 날님의 댓글입니다. 개별 주식 다 처분하고 웅덩이 매매법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재미없다가도 넷플릭스 마이너스 25% 나는 거 보면 재미없는 투자가 돈 버는 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10년 뒤 경제적 자유 이룹시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명언입니다. 좋은 투자는 원래 지루하다. 만약 투자가 즐겁다면 돈 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갬블링처럼 투자를 하려면 오늘 풀이장 테슬라 플러스 10%일 때 팔고 장 마감할 때 다시 줍줍하거나 게임처럼 항공주 단타로 들어가고 TQQQ 단타로 들어가고 넷플릭스 지금 저점 같은데 짧게 반등 주는 거 먹어볼까? 라는 마음으로 넷플릭스 진입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곳에 그냥 내 돈만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현재 계좌가 막 상승하지도 않고 얼마나 재미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못 버티고 결국 떠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다짐하지만 1년도 못 버티고 떠나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겁먹고 본전 오면 팔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변에 장기 투자를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정보들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왜 우상향하고 왜 오를 수밖에 없고 왜 거치식이 아니라 적립식을 해야 하고 예전에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을 지금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반대로 단타, 스윙, 급등주에 대한 정보도 그만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 재미없는 투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단타, 스윙을 못 참는 분들에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정말 소액으로 뭐 한 주 혹은 100만원 이런 소액으로 단타나 스윙 급등주에 대한 여러분의 갬블링 욕구를 채우시고 큰 비중의 투자금은 재미없는 투자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에 피가 나더라도 버텨야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가 드디어 4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어제부로 마지막 41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빠르면 빠르고 길면 길었던 4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드디어 끝났고 이제 잠시나마 오르던 내리던 관망하면 됩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될진 내일 영상부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어제부로 4차 매수 타이밍 41차까지 매수가 끝났고 이제 잠시 관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3주 전에 4차 매수 타이밍이 모두 완료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잠시 관망하고 있죠.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원을 보면 RSI가 37까지 내려왔습니다. RSI가 30을 터치하게 되면 다시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16년 주가를 화면의 차트로 볼 땐 와, 저 2009년에 투자했으면 30배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웅덩이 기회에 하루하루 몸담고 있으니 어떤가요? 빨리 계좌가 본전까지 왔으면 좋겠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무섭고 언제 고점을 찍으러 가는 건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종목에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원칙 없이 매수했다면 평단가를 이만큼 낮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원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